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제가 하는 걸 몇 번 뵀어요. 유통이 문제가 되면은 예. 전 국민한테 유해 식품을 먹인다는 생각에서 예.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분이 논산에서 이 아침에 이렇게 멀리 달려오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장판홍입니다. 장자, 판자, 홍. 홍자 되시고. 네. 실례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냉동 탑차, 음. 냉동기 수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 탑차, 냉동기 수리. 예, 예. 냉동기 수리도 하고 또 제작도 제작도 하시고. 예. 근데 이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81년도 81년도. 네. 그러면 한 40년 네, 좀 넘었습니다. 넘게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 분야에선 전문가시네요. 조금 역사를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만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 만 시간이 한 10년 정도면 만 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4배를 이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아주 굉장한 전문가신데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네, 시위를 제가 하는 걸 몇 번 뵀어요. 네. 무슨 이유다 시위를 하신 겁니까? 무슨 내용으로? 냉동식품 먹거리를 예, 제조 판매가 잘못되면은 예, 개인적인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지만 예, 유통이 문제가 되면은 예. 전 국민한테 유해 식품을 먹인다는 생각에서 얘들 집단 식중독이나 예. 아니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예.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진짜 말씀이 너무 좋으셨는데 냉동식품에 대한 먹거리가 제조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사 먹은 사람만 문제가 됐는데 잠깐. 예? 네, 근데 이게 유통이 잘못되면 유통이라는 건 유통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유통 과정이 잘못되면 전체가 냉동식품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냉동식품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까? 네.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이게 냉동식품이? 엊그제 6월 17일 날 KBS 뉴스에 보면은 예. 육고기들을 마당에 방치했다가 2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냉동차에 실어서 급식소에 납품한다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당에 방치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예. 마당에 방치했다가 왜? 그걸 2시간 동안 이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네들. 그리고 아직 차는 안 왔고 차는 안 왔고요. 차가 안 왔으니까 그냥 꺼내놨다가 네. 2시간 동안 그냥 방치해놨다가 그러면 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아시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17도 그러니까 영하 17.9도 한 18도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영하 18도가 냉동식품은 영하 18도로 보존되지 않으면 이건 유해식품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식약처 법이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바깥에다 꺼내서 2시간 동안 놔두면 영하 18도 훨씬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유해식품이네요. 네, 유해식품.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먹여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먹을 네.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다 납품이 됐대요? 어린이집, 학교, 군부대. 야,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과 학교 그리고 군부대로 납품한다. 이거 심각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근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깥에다 꺼내놔서 그렇다고 치는데 냉동 탑차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냉동 탑차는 마이너스 18도를 잘 유지해서 제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상차 시에 예.
영하 18도 이하가 보존된 냉동식품을 상차를 해가지고 예. 10분, 20분 안에 그 소실된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예. 운송 전에 물건 상태가 나쁘면은 도저히 그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납품처에서는 마이너스 18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똑딱이라는 냉동기를 돌리건 안 돌리건 온도를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조작해 가지고 그 기록지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냉동 탑차라고 그러죠. 우리 탑차. 예, 예. 그 냉동 탑차 안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 뉴스에 보면은 예. MBC 뉴스에 보면은 영상 4도인데 온도 기록지는 영상 18도, 20도를 찍고 간다 하는 마이너스 예, 예. 마이너스 18도, 20도를. 20도를 찍고 간다 하는 뉴스를 그러니까 그 탑차의 온도는 그 영상 그 4도, 5도인데 그 이제 우리가 거기 그 이제 이쪽 그 납품처에서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의 그 신선한 거를 원하니까 납품처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뭐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장치가 온도 기록지. 온도 기록지가 네. 그걸 온도 기록지라고 합니까? 네. 그 온도 기록지가 있는데 그 온도 기록지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납품처에다가. 그러면 근데 온도 기록지가 시간대별로 다 1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네. 그 10분 간격으로 다 온도가 그 체크된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온도 기록지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냉동차가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까지 5시간을 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18도씨를 유지시켰다는 얘기죠. 10분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이게 지금 체크를 했으니까. 기록지 상에는 기록지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냉동 탑차 안에는 온도는 이제 영하 15도짜리를 실었던 10도짜리를 실었던 간에 영하 18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안 올립니까? 그 냉동기 자체가 예. 그걸 얼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보존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 20도나 마이너스 18도에서 얼려진 그 냉동 식품을 냉동차에 넣었을 때만이 그게 마이너스 18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상 4도로 만약에 마이너스 4도가 됐다. 이런 상태로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껏 돌려야 4도에서 5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는 걸 마이너스 18도 상차하자마자 마이너스 18도를 요구를 하니까 마이너스 18도를 찍어다가 주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시는 온도 기록계. 네. 온도 기록계. 그걸 온도 기록계라고 합니까? 온도. 기계는 기록계고 지는 그래 기록지고. 네, 기록지는 뽑아서 납품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기록계에서 나온 거. 예, 예. 우리가 저기 그 어딘가에 그렇게 저기 그 카드 네, 그 저기 기가처럼 이렇게 긁으면 쭉 올라오듯이 그 기록 네,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죠 이게. 예, 예. 그냥 거기서 이렇게 쭈르륵 올라오면 그걸 끄다가 갔다가 그 납품처에다가 나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저 무슨 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분에 한 번씩 체크했는데 온도 기록지에 봐라 18도 마이너스 18도를 유지시켜서 가져왔다. 이 제품은 신선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라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기친 거네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대국민 사기네요 이거 지금. 그렇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난 냉동식품 안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급식소에 다 들어가고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바깥에 나와서 밥을 사 먹지 않겠습니까? 밥 사 먹었을 때 냉동이 된 모든 식품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고기 100%입니다. 고기 100%. 생고기도 가끔가다 있겠지만
거의 냉동고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맞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왜 안 고쳐진 겁니까? 이게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부들이 그렇게 다녔었는데 예.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님하고 음. 민주당 김성주 의원님하고 아니, 님자 빼세요, 님자. 님자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김성주 의원하고 식약처장하고 국정감사가 예,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예. 그때 코로나 백신이 온도 조작을 해가지고 음. 문제가 돼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온도 기록 장치가 위조된 온도 기록계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다 해가지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받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하면서 냉동차에 대한 그 똑딱이에 대해서 처벌법을 만든다고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똑딱이라는 말이 그게 온도 기록계죠. 온도 그렇죠. 기록계를 얘기하는 거죠. 똑딱이란 말이. 냉동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예. 불량한 냉동기를 설치해 놓고 예. 온도만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온도 기록계. 조작하는 온도 기록계를 조작하는 그 기구를 아, 그게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온도 기록계를 그 컨트롤하는 조작하는 기계를 우리가 똑딱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예. 한 번 걸리면은 시설 개소 명령, 2번 걸리면은 1개월 정지, 3번 걸리면은 한 차량 한 대가 3번 걸리면은 2개월 정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그러니까 두 번 2차 불법 행위에 들어갔을 때도 2개월 정지. 1개월 아, 정지요. 1개월 정지. 예. 그다음에 이제 2개월 정지 3차가. 네. 음. 그런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식약처에서 단속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식약처장님께서. 그러면은 한 번 걸릴 때까지 차가 10년이면 10년 내지 15년이면 폐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2번 걸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경고성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차들이 지금 그걸 달고 다니면서도 위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법도 아니지만요. 왜 위법이 아닙니까? 잡힐 때까지는 경고니까요. 잡히기 전까지는 경고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이 잘못됐네요. 아예 자체가. 그렇죠. 이게 지금 개정한다고 앞으로 더 좋게 만들겠다 해서 개정한다고 했던 것이 왜 이래 틈이 생겼네요. 네,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난 이 악법이 어쩌면 로비에 의한 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식품위생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백신도 냉동으로 했어야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이 냉동으로 이게 보니까 이게 식품만을 생각을 했는데 의약품도 있습니다. 의약품이 지금 있습니다. 의약품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그 주사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먹고 또 그다음에 주사 맞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괜찮은 건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네요. 그런데 그 2020년인가? 2020년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네. 백신을 이 똑딱이로다 이 온도 기록계를 조작해서 그 코로나 이 온도 그 기록지는 정상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맞았습니다. 전 국민이.
그럼 전 국민이 맞은 이 코로나 백신에 엄청나게 많은 그 우리가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부작용이 과연 그 자체의 부작용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유통 과정에서의 부작용이었는지도 우리가 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2020년도에 국정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네요. 이 코로나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변질될 수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뭐를 했냐면 국정감사를 해서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법을 좀 개정하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식약처에서요. 이게 식약처에서 네. 식약처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을 한 게 뭐냐면 똑딱이를 달아서 이거를 조작을 했을 때 네. 이것 때문에 문제니까 조작을 했을 때 1차 적발이 되면 시설 개수 명령, 2차 적발이 되면 1개월 정지, 3차 적발이 됐으면 2개월 정지. 이런데 지금 우리 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이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식약처에서 단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는데 1차에 걸릴 확률도 없다 이거예요. 1차에 걸릴 확률도. 그런데 1차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2번 걸릴 확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게 2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3번 걸릴 확률도 없어. 그럼 그전엔 차가 폐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악법이다. 악법이죠.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고자 지금은 이걸 단속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식약처 직원들이 응. 이 냉동식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냉동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런데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이제는 받지도 않습니다. 받질 않아요? 네, 공무원이 전화 안 받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도대체가?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정책과 직원들이었는데 김선진 씨도 그렇고 정책과의 그 식약처 정책과의 김선진 씨 이거 공무원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민원을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거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이거 때문에 이익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제보를 했으면 이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김선진 씨, 식약처 정책과 김선진 씨 전화 바로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개선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김흥태 씨. 이 법을 김흥택 씨가 만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들어졌는지 네. 그분도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하여튼 왜 식약처 이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을까요? 이 갑질만 하시고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신고자 포상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단속으로 안 되니까. 네. 단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단속 의지가 없으니까 아니, 단속 의지도 문제가 아니라 인원도 부족해. 네. 예. 그 단속은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으니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자 포상법하고 신고를 강화시켜야 된다. 네. 신고자 포상법. 그 신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고자를 포상하고. 네. 예. 둘째는 온도 기록지를 예. 상차 전 예. 2시간 전부터 예. 예. 납품처에 예. 보관하고 1년 동안 1년 이상 보관하고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 기록지를 없애면 납품 행위를 없애면은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기록지를 1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음. 모든 집단 식중독의 역학조사를 아, 역학조사. 거기에서부터 예.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아, 이게 진짜 좋습니다. 2시간 전부터 납품처에 그 기록지 제출을 어, 의무화하고 의무화하면서 이걸 1년 동안 보관해라. 네, 보존하라. 1년 보관. 네. 이게 지금 대기업의 그 냉동식품 제조하는 업체들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좀 대기업에서 냉동식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시중에 내놨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변질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온팡 뒤집어 쓰는 건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온팡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것도 이 대기업에서 좀 같이 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상. 그렇죠. 예, 이거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있습니까? 신고나 예, 단속에 잡혔을 경우에 예, 관련 식품을 예. 모두 전수- 반송시켜야 됩니다. 전수조사. 반송시켜야 됩니다. 전수 반송. 네.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납품 업체에서. 아니요, 조작한 사람이 지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운전자가 내가 배상한다. 전체를 다. 이제 그 실어준 사람하고 네. 그 화주하고 음. 운전자하고 누가 옳고 그러면 따져야 되겠죠. 실을 때부터 온도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 싣고 나서 운전자가 냉동기를 안 틀어서 그런 건지. 뚝딱이를 그 설치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왜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그 설치한 이유는 식약처의 온도 기록지를 검열을 받는데 예. 식약처에서 영하 18도 이하 찍히는 온도 기록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오는 폐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 식약처에서 영하 18도 온도 기록지에 예. 영하 18도 이상이 찍혀 있으면은 예. 납품을 안 받겠다는 식약처에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거기 납품처에서 안 받는 그런데 거죠. 그 식약처에서 그걸 기준으로 두고 이게 있다는 기준을 거예요. 두고 있다는 거고. 네, 예, 예, 예. 그래서 상차하는 그 온도 도망가는 시간은 잘라버리고 18도부터 20도 이래가지고 그 온도 기록지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걸 받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어가지고 15도가 됐던 영하 15도가 됐던 13도가 됐던 순차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온도는 인정을 안 해주고 또 20, 30분 거리에서는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것도 무조건 영하 18도를 요구하니까 거의 폐단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관 창고에서 네. 영하 한 20도나 영하 30도로 다 냉동을 한 상태에서 네.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그 우리가 냉동차가 들어오면 네.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 담는 시간 중에서 많이 안 떨어지니까 네. 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상 이게 또 이걸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단속의 효율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개선 방법이 이게 이 법을 이게 시행령인지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되는 게 네. 그 아까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에서 했던 뚝딱이 그 이 처벌법 이게 뚝딱이를 달았다 이건 처벌하겠다. 근데 그 처벌 수위가 1차 걸리면 시설 개수 명령, 2차 걸리면은 1개월 정지, 3차 걸리면 2개월 정지.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악법이니까 이걸 지금 다시 만들 때는 이거를 어차피 식약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전국에 냉동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그 많은 냉동차를 식약처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자한테 포상을 주는, 우리가 옛날에 파파라치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신고자에게 포상을 좀 많이 주는, 많이 주는 이 사람들 벌금 많이 받아서 신고자한테 포상 많이 주면 되니까 많이 주는 이런 제도를 하나는 만들고, 또 하나는 온도 기록지를 상차하기 전 2시간 전부터 이게 지금 몇 도인지 이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차하는 동안에 없어진 소모된 그 온도는 온도를 그것도 기록하고 네. 왜냐면 상차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손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아니래도 한여름 같은 때 영상 뭐 한 35도씩 올라가는데 네. 꺼내서는 순간 바로 손실되죠. 그 온도 손실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손실된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걸 냉동차로다 납품했을 때 납품처에서도 1년간 이 기록지를 보관해서 혹시 무슨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역학조사를 해봐라.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말씀이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속에 걸렸을 때는 이제 다 반송해야 되고, 그거는 네. 그 제품에 대해서는 뭐 그 제품이 괜찮다 뭐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전부 다 반송해야 되고, 그 반송된 손해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책임져라. 다만 화주가 이거 싫어라, 너 안 싫으면 자를게, 너 자른다, 이렇게 강요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화주가 그랬는지 운전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 냉동 업체, 네. 냉동 업체에서 그랬는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법률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이건 어찌됐든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고의적이다. 이게 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음. 자기가 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줄일 수는 없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아직은 이 업계에 지금 한 40년이 넘게끔 있으신 분의 견해로 봤을 때 네. 이건 고의다. 이건 절대로 다 실수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다분히 고의적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실수도 아니고 고장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다. 고의적이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이걸 이익을 봅니까? 자, 한번 이익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똑딱이 사용해갖고 막 이렇게 막 국민들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해갖고 국민들은 뭐 죽거나 말거나 병이 걸리거나 말거나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됐을 때 이게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전자들이 예, 온도가 잘 안 떨어지고 예, 기술이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온도가 잘 안 떨어지고 이러니까 기름값이라도 좀 아끼는 선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똑딱이라는 게. 예. 그런데 어느 만큼 써먹다가 보니까는 이제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 기업이,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 냉동 창고, 냉동 창고나 운영, 아니면 이제 그 운송업 뭐라 그러지? 그런 곳에서 화주들, 운수회사, 네, 운수회사, 화주들 예, 운수회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온도 관리를 안 해도 운전자들이 모든 책임은 지게 돼 있으니까 똑딱이 때문에 그 행위자는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온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밖에 놓고 작업을 해가지고 실어줘도 괜찮고 또 기름 계약 시에 기름값을 덜 줘도 되고 또 물건이 도착을 해도 그 대기료도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냉동기를 안 돌리고 있는 것도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마다 계약하는 그 운송료 이런 데서 삭감하고 냉동기도 안 돌리면서 무슨 돈 달라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돌려도 묵인을 하고 있는 거죠. 화주들이. 그래서 그 10분, 20분 거리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니 사무실에다가 남의 온도 기록지를 방치해 놓고 안 되면은 그걸로 갖다가 남바 써서 내라 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엉망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게 보니까 이익을 누가 나나 그랬더니 이제 맨 처음에는 기사들이 이제 이 운전기사들이 고용된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들이 그 기름값 좀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기름값 좀 아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운전자들한테 피해 이게 이제 화살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결국은 그 기름값 몇 푼 그 떼어먹겠다고 운전자들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이익이냐? 이게 회사한테 이익이야. 왜? 이게 만약에요, 운전자들이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 밖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온도 떨어지면 온도 못 올리니까, 차에서 온도 못 올리니까. 그 밖에서 작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작업 안에서 해야 돼, 냉동실 안에서. 거기 안에서, 창고 안에서 그 작업해야 되는데, 냉동 창고 안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냉동실 바깥에서 작업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단 말입니다. 냉동실 밖에서 작업하면 그냥 보온 옷도 안 입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막 하면 되지만 냉동 창고 안에서 작업하려면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회사는. 또 계약할 때 이제 기름값 자체를 이제 야, 다 안 주겠다는 거야. 옛날 이게 만약에 안 빼먹었으면 다 줬어야 될 기름값을 야, 그냥 니들 다 안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대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서 차를 갖다 대기시키면 대기할 거 아닙니까? 대기하면 대기하는데 이게 좀 이걸 냉동을 해야 되니까 기름값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대기료도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또 운송료도 삭감하고. 이게 전부 다 운전자들이 기름값 떼어먹겠다고 꼼수 부리다가 국민 건강을 다 해치고 결국은 돈 많은 기업에서만 돈을 다시 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냉동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길바닥에서 이걸 냉동 작업을 합니까? 영하 그 18도, 20도를 유지해야 되는 냉동 식품을 영상 35도에서 이걸 꺼내놓고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썩는다는 얘기예요. 썩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요. 썩는 게 뭐예요? 세균 번식하는 게 썩는 건데 이거 녹으면요 바로 세균 번식됩니다. 바로 이거 식품 녹으면 바로 세균이 번식돼요. 이거를 지금 이게 결국은 바깥에 작업하는 것도 다 이익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밖에 작업하는 이게 전부 다 기업에서 냉동 창고 운영하는 데라든가 운수업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익을 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꼼수 부리다가 기사들은 손해보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많이 손해보죠. 왜냐면 이거 운송료 지금 삭감시키니까 야, 니네 똑딱이 달아놓고 임마 하는데 무슨 이게 다 달라고 그래, 기름값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기름값 왜 다 달라? 똑딱이 달면 되지. 또, 야, 너 솔직히 키고도 안 가잖아. 냉동, 이거 키고도 안. 아마 내가 봤을 때 냉동차에 그 냉동 그거를 아예 기계를 안 키고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냉동기들이 여름에 한낮에 돌리면은 엔진 과열로 해가지고 꺼집니다. 안 돌아갑니다. 무섭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먹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내가 먹는 모든 식품이 이게 지금 식약처 기준으로 불량식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선진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불량식품의 기준이 뭡니까? 냉동식품은 예, 영하 18도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영하 18도씨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네. 이게 그리고 냉장식품은 예, 냉장은 0도에서 10도를 기준으로 한다. 냉장은 0도에서 10도. 10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지금 그 냉장 그 과열돼 갖고 그 계속 여름에 지금 이게 여름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겨울에는 이 탑차가 어차피 그게 겨울은 뭐 영하 10도 이상 올라가니까 조금만 돌려도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영상 35도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마이너스 18도를 유지시키려고 지금 이걸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은 그거죠. 목적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과열되고 다운이 돼버리면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냉장이 마이너스 0도에서 10도, 영상 10도 이것도 유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이것도 유지 안 돼요. 이게. 이것도 유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뿐만이 아니라 냉장식품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는 밭에서 뜯어오지 않는 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에요. 네. 심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기도 이제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위험해서 먹겠습니까? 예. 이 불량식품을 지금 이제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제조 과정은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죠. 예, 제조 과정은. 예. 노무현 정부에서는 3년 이상 어. 징역, 신고자 포상법이라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포상한다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23년도. 13년도요. 13년도에. 네, 박근혜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할 13년도요? 네, 박근혜 정부가 13년도였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예, 예. 제조하거나 판매할 시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부당이득 10배를 징수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법을 네. 만들었네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고부터는 유통이 불량식품이 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불량식품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결국은 제조는 빡시게 해서 딱 정확하게 만들어냈는데 네. 나르는 과정에서 이걸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르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르는 과정에서 이게 허술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불량식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하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진다. 저기 장 선생님 네, 한 2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네, 예, 제가 한 2번 정도 더 모시면서 이 후속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법률화를 만들 때 나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 제조업체하고 마찬가지로 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뭐 5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을 하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불량식품은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가짜 온도, 똑딱이 가짜 온도 불량식품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합니까? 네, 참 진짜 시청자 여러분, 불량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량식품을 저기 하는데 유통 과정, 제조는 아주 세계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유통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내가 올바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장 선생님 한번 더 모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멀리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